잘 던지기시고요. 자, 개인 발표 온종일 돌봄, 그다음에 경험 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2배. 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중 마을 돌봄 이용 학생은 2017년 3만 명에서 현재 2020년 19만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교 돌봄 이용 학생은 2017년 5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7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덩달아 참여 학교 수도 목소리 조금 크게 합시다. 참여 학교 수도 평균적으로 6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은 100만 명 이상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학부모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입니다. 중앙부처마다 각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맞춤형 돌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로서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돌봄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자격증, 보육 자격증 중 하나만 있으면 돌봄 전담사가 될 수 있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고 현재 별도의 재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근무 여건이 낮아 이중률이 높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돌봄 서비스 배정 시에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학부모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아이가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 돌봄을 전담하는 전담 교실이 부재하여 여러 교실을 옮겨 다니느라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처 방안에 대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인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여 돌봄 서비스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투자나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원화를 통해서 앞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오후 6시, 7시 사이 돌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라든지 돌봄 전담 교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맞벌이 가정 부부라든지 혹은 기타 한부모 가정 등의 여러 가정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종교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가정 협업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이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참고하여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영적 측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자격증, 보육 자격증을 돌봄 전담사가 모두 갖추게 하여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육 자격증과 보육 자격증이 통합된 돌봄 전담사를 위한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신설하여 그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 자격을 내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돌봄 전담사로서 돌봄 전담사로서 일하기 전에 사전에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우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돌봄 교실이 밤 늦게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절한 추가 수당 등을 주는 등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교육 자격증, 보육 자격증 중 하나라도 갖춘 사람을 보조 교사로 모집하여서 돌봄 전담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식 측면에 대한 방안으로는 돌봄 서비스는 모두가 받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6개월간 진행하였더니 맞벌이 부부의 75%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인식이 개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6분 15초 정도 하셨고요. 네, 자, 여러 가지 대책 방안 적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좀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어떤 건지 이유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원봉사자나 보조교사를 모집하여서 돌봄 전담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게 목소리 조금 계속 본인 언어 습관이 옹알옹알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죠? 예, 전달력도 안 좋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니까 조금 말을 좀 뱉듯이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입을 아주 삼키는 스타일이라서 성량이 좀 작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다시 어떤 것들이 좀 우선해서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나 돌봄 전담사의 보조교사를 모집하여 돌봄 전담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여 앞서 말씀드린 돌봄 프로그램 부재 시간이나 돌봄 전담 교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요? 네, 돌봄 전담 교실이 없어 우선 아이들이 여러 교실을 이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고, 또 돌봄 프로그램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없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곳에 왔다가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날을 하면은 현재 낭비되는 교실이나 자원 등을 한 곳에서 좀 더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6시, 7시에 누가 돌보는지랑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뭐 그거는 그건데, 컨트롤 타워 하면 뭐 어떤 데서 어떤 기관과 그 주체들이 좀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저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복지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도를 하고, 참여하는 부처로는 우선 학교 교실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 그 전문성 강화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자격증 뭐 둘 다 뭐 따게 하자, 뭐 교육 사전 교육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그때 업무가 좀 과중해서 몰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과중하게 부여하면 뭐 가뜩이나 뭐 전직이나 이직도 많다면서요. 네. 가뜩이나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라고 하면. 아, 네. 하지만 일단 우선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두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을 보조교사로 모집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무조건 그 따게 만들긴 해야 된다. 네. 무조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실시하는 것보다 좀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따라고 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두 가지 전문 자격증을 모두 딴 사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나 유예 기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두 가지 모두를 딴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민식께서는 홍보 캠페인 얘기는 뭐 잘 하셨고요. 예, 뭐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학부모들 대상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로 자주 다니는 지하철 혹은 버스 광고나 그 버스 정류장 광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졌으니 SNS 등을 통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인식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이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그런 낙인 효과가 찍혔다고 하는데요. 그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티오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티오를 만든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뽑다 보니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낙인 효과가 찍힌다고 생각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뭐 반반이나 뭐 60, 저소득층 아이층은 지금 들고 있는 애들은 내쫓아야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을 수용을 좀 늘려서 전체적으로 포괄을 해야지. 아이들을 뭐 누구 있는 집 없는 집 애들 가리지 말자고 하는데 네. 적절한 얘기 같지는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경험 과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전산직이시니까 본인 뭐 전산직 공무원 지원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역에서 군청에서 죄송합니다. 지역 군청에서 학예 학생 근로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 가까이에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언젠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후 몇 년 전에 마이데이터라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하나의 은행 앱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이 많이 증진된 것을 보고서 저도 공무원으로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기 적어주신 것 좀 전산직으로서 그러면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한 것 뭐 어떤 것들을 좀 본인 장점이라고 내세우시겠습니까? 네, 전 학교 수업 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면서 여러 설계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전산직 7급 공무원이 되면은
전선 개발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사항 명세서나 UI 명세서 등 여러 설계 문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 뭐 저기 뭘로 하면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포스 시스템이라고 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회사 다닌 적이 회사에서 하셨다는 아니요, 얘기입니까? 학교 수업 중에서 했습니다. 수업에 그냥 과제로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과제로 하는데 무슨 과업지시나 이런 걸 작성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팀원과 그 설계 문서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과제였습니다. 팀원과 함께 여러 설계 문서 작성해보고 변경사항 검토라든지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언어나 프로그램 쓸 줄 아는 거나 본인이 전산직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이나 역량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저는 자바 서블릿과 같은 자바를 이용해서 작은 임시 웹서버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만들었던 웹앱은 과제 관리였는데 제가 과제를 등록하고 자바 쓸 줄 아시고 또 네. 그리고요. 또 그 외에 영화 예매 시스템, 작은 시스템을 개발했었는데 이것도 다 과제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이제 C 언어로 오라클 DB를 사용하여서 영화를 등록을 하고 또 예매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다 이게 전부입니까? 졸업 프로젝트로 딥러닝 하셨다는 건 뭐예요? 졸업 프로젝트로 저를 포함한 3명의 팀원이 딥러닝 디스코겐을 이용해서 동양인과 서양인 얼굴의 공통점을 찾고 서로 이제 동양인은 서양인으로, 서양인은 동양인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다른 이런 걸 해보셨다? 네. 그럼 다른 이거 외에 전산직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나 다른 거는 없으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나 장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라도.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라면 사회생활 경험 같은 것도 없으시고? 사회생활을 제가 알바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거 해보신 것도 없으시고? 동아리는 이제 학교에 있었던 이제 그냥 학내 동아리 정도고 다만 부모님 가게 일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많이 만나봤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를 통해 제가 융통성이 없어서 손님들이 이제 돈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잘 못 받아들이고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다만 이제 당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융통성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청 지원하셨는데 이쪽 지원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네. 제 아버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홈택스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면서 홈택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세금 비서 또 모두 체험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국민의 편의성이 증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국세청에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 일을 잘 하시려면 그냥 한번 써보셨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써보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점 같은 게 있던가요? 네, 제가 써보면서 좋았던 점은 홈택스 내비게이션이었는데요. 여러 메뉴가 많아서 다음에 할 일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만 개선점으로는 현재 저시력자를 위해서 배율이 130%까지 자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앱에서 큰 글씨 모드와 같이 좀 더 글씨를 키워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다고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그럼 이쪽 업무를 좀 잘하실 수 있는 뭐 장점이라 그러면 국세청 업무, 홈택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네. 어떤 장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국세청 업무에? 앞서 여러 설계 문서를 작성했던 것과 DB를 다뤘던 경험, 그리고 제가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여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국세청에는 대량의 세금과 관련된 데이터가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뭘로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그냥 제이슨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툴이나 이런 걸 해보신 건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과세 정보는 빅데이터죠? 어마무시한. 네, 제가 다뤘던 그 자체로? 것보다는 훨씬 큰 빅데이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자기 개발 계획이나 노력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무엇보다 세금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 처리 기사에서 다루는 네트워크 보안이나 웹 보안에 대해 더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22분. 네, 소감은요? 네, 수감 없습니다. 본인 일단 목소리 자꾸 이렇게 갑자기 본인 없으면 되게 모기 목소리처럼 기어 들어가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안정감이 안 드니까 네, 일단 좀 이렇게 좀 딱딱 그냥 각 좀 연습하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좀 힘 빡 주고 약간 좀 각 잡는 느낌 좀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각 잡고 좀 하시고요. 뭐 개인 발표야 뭐 그냥 열심히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기술직이시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냥 뭐 흠은 안 될 거니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전산적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물어보게 좀 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안 물어봐줘요. 본인이 알아서 좀 얘기를 좀 하라고.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줄 알고 이걸 써봤고 이걸 해봤고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냥 쭉 그냥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막상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누가 기억해서 하래요? 꼭 뭐 기억해야 될 얘기인가? 이거 했고 컴공 전공했고 그죠? 이거 했고 이러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러이런 거 써봤고 뭐 그 과정에서 이러이런 거 실습해서 이런 것도 해봤고 그죠? 뭐 설계나 DB 데이터 분석도 일부 이런 것도 좀 작정한 과제로도 해봤다. 뭐 아주 크게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이런 부분에 해본 것 때문에 뭐 다양한 업무에 대응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뭐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냥 기초밖에는 모른다. 내가 지금 하잖아 이렇게.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앉아가지고 들어놓아서 좀 본인이 좀 정리해서 그죠? 대단한 기술자를 요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어요? 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살라미처럼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 내비게이션 130로 배울 같은 건 7급들한테 들을 얘기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엔티스도 좀 찾아보고 엔티스 얘기는 왜 입에 꺼내지도 않네. 엔티스가 뭔지 몰라요? 엔티스
없는데. 당연히 없지. 근데 NTC가 뭐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예요. 그게.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핵심일 거라고. 전산지 여기 가면 찾아본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해서 NTC가 뭔지 아는 척은 해야지. 교육부 전산하면 나이스를 얘기하듯이 구시청 하면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 무슨 뭐 정치단체 무슨 홈페이지 그냥 아름답게 꾸미게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케이?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NTC도 좀 찾아보고요. 뭔가 좀 일단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그 했던 거를 좀 빨리 좀 잘 정리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뭘 해봤다는 거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않게 좀 정리를 좀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또 다른 사람 전산 체크한 거 후기들도 좀 보시고 네. 후기도 보고 자 모임에 집했던 거 작년 거 올해는 뭐 사실 뭐 전산책 분 중에 한 분 어저께 괜찮았는데 그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예, 그분이 딱 그냥 실무 얘기 쫙쫙 얘기해서 그냥 본인도 똑같이 대학생이에요. 그분도 뭐 대학생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 경험치가. 아무튼 그 녹음이 안 돼서 뭐 다시 보기 해봐야 뭐 사운드가 안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후기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산이 중요한 게 국세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산이 우선이고 국세청은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 네. 공부하겠다. 뭐 그 외에 뭐 두루두루 좀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게 뭐 파이썬 얘기도 써놓고 뭐 써놓는데 지금 본인이 정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오케이? 네. 컴공했고 전공도 얘기하시고 오케이? 그거부터 이러이러한 다양하게 프로젝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해도가 좀 있다. 약간 좀 그런 정리를 일단 좀 깔끔하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관련돼서는 뭐 NTS 얘기도 좀 하고 그죠? 뭐 홈택스야 그냥 껴가지고 그냥 부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네. 세무적 후기라도 좀 봐요. 멘티스 얘기한 것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아니 뭐 그것까지 보는 건 좀 오바다. 네. 전산직주에 구세청 했던 후기 없던가요? 구급에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예, 뭐 대단한 거 묻지는 않으니까 네. 그죠? 예, 그래도 좀 뭐 7급으로서 전산직 7급으로서 9급도 아니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두루두루 해서 뭐 할 수가 있겠네. 그 정도의 안정감만 좀 주자는 취지예요.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정리 좀 찾아봐서 좀 정리해요. 알았죠? 네. 좀 목소리 좀 자꾸 기어 들어가게 하지 말고요. 네.